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영국 비밀 정보국에 소속된 비밀 요원이 가방 속 시신으로 발견돼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건. 무수한 음모론과 루머를 낳았으나 결국에는 영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종결된 게러스 윌리엄스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8월 25일 31세의 영국인 남성 게러스 윌리엄스가 아무 연락 없이 수일째 결근하자 동료들은 경찰에 웰페어 체크를 신청합니다. 웰페어 체크란 당사자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의심될 때 경찰과 동행하여 집을 개방하고 수색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진 않지만 윌리엄스는 영국 비밀정보국에 소속된 비밀요원으로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빠른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윌리엄스가 머물고 있던 런던 핍리코 올더니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큰 소리로 윌리엄스를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오후 4시 40분경 현관문을 통째로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했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외부인이 침입을 시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8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최고 온도로 틀어져 있었고 집안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디선가 쾌쾌하고 비릿한 썩은 내가 풍겨왔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다가 침실 안쪽에 딸려있는 욕실의 욕조 안에서 빨간색 노스페이스 스포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폭 82cm, 높이 48cm 크기의 대형 스포츠 가방은 지퍼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며 커다란 짐을 채워넣은 듯 묵직했죠. 경찰은 자물쇠를 분리하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죠. 가방 안에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윌리엄스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상태였죠. 경찰은 기괴한 시신 형태를 볼 때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죠. 사망한 윌리엄스가 비밀요원이라 조사 과정 중 기밀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권이 경찰이 아닌 테러 대책본부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스는 사망 직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청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된 민감한 기밀사항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하죠. 미 국무부는 윌리엄스가 진행하던 업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영국 정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덮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수사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윌리엄스 사망 사건은 가방 속 스파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보도되며 화제로 떠올랐거든요. 결국 수사를 촉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런던 경찰청이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죠. 윌리엄스가 사망한 지 2년 만인 2010년 10월 29일 영국 경찰이 발표한 윌리엄스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시신은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였죠. 경찰은 수사 초기 누군가 윌리엄스를 살해한 후 유기하기 위해 스포츠 가방에 넣었다가 시신을 옮겨가기 전에 우연히 경찰에 발각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성인 남성을 강제로 가방에 집어넣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시신에도 저항 흔적 등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죠. 가방에 넣기 전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시신에서는 알코올이나 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또한 시신이 담겨있던 가방의 지퍼와 자물쇠는 물론 욕실 어디에서도 외부인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아 현장에 외부인이 존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든 스스로든 애초에 어떻게 가방에 들어갔는지 자체가 미스터리였죠. 발견 당시 스포츠 가방의 지퍼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 열쇠는 가방 안, 그것도 윌리엄스 시신 아래에서 발견되었죠. 스포츠 가방 자체가 미니 밀실 상태였던 셈입니다. 결국 정확한 사인은 물론 사건 정황도 밝혀내지 못한 채 진척 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단서가 없었는지 런던 경찰청이 너무나 의문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난색을 표했을 정도였죠. 지지부진한 수사 끝에 2012년 5월 진행된 검시 심리에서 피오나 윌콕스 검시관은 윌리엄스의 죽음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비밀 요원이었던 윌리엄스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것, 현장에 범행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범인은 국가 기관에 소속된 동료 요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었죠. 윌콕스 검시관은 범인이 윌리엄스에게 성분 검사에
잡히지 않는 독극물을 사용해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가방 안에 넣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고립된 채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마셔 중독사 혹은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검시관의 새로운 증언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용의자 명단에 오른 동료 의원 50여 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한편 경찰은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윌리엄스가 제발로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망 전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본디지 전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본디지란 로프나 수갑, 족쇄 등으로 자신이나 상대방이 몸을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성적 쾌감을 얻는 일종의 성도착증을 뜻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스스로 목을 졸라서 순간적인 질식을 유발하는 것이며 머리에 비닐봉지, 방독면을 쓰거나 두꺼운 테이프로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경우도 있죠. 2009년에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영화 킬빌에서 최종 보스 역을 맡았던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옷장에 밧줄로 목을 맨 상태였기에 미디어들은 일제히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방콕 경찰청은 고인이 알몸으로 끈에 묶여 있었던 정황으로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기보다 성적인 쾌감을 즐기려 행위를 하던 중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의뢰했지만 2차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죠. 미국 통계청은 매년 최대 500명이 자기 색정적인 행위로 사망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의학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죽음을 자기 색정사로 분류하고요. 런던 경찰청도 윌리엄스가 자기 색정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윌리엄스의 옷장에서 2만 파운드 상당의 명품 브랜드 여성 의류와 26켤레의 여성화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윌리엄스에게 딱 맞는 치수였으며 긴 머리, 가발과 화장품까지 다수 발견된 것도 심증을 더해줘.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스가 과거 10년간 새들어 살았던 집주인 부부의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경 한밤중에 윌리엄스가 도와달라고 소리쳐서 방에 찾아갔더니 속옷 차림으로 침대 기둥에 손이 묶인 채 버둥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부는 윌리엄스가 결박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시험 중이었다고 둘러대 그렇게 믿었지만 어쩐지 수상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윌리엄스는 생전 결박과 여장을 즐기는 유별난 취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적 쾌감을 얻으려다 사망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유족 측은 본디지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전체 인터넷 접속건 중 극히 일부이며 임무 특성상 본디지뿐만 아니라 더 선정적이고 잔혹한 컨셉의 디웹에 접근해야 할 경우도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여성 의류도 체형이 비슷한 여동생에게 줄 선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죠. 100번 양보해 스스로 가방 안에 들어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윌리엄스가 제3자의 도움 없이 가방에 들어가 지퍼를 잠그고 자물쇠까지 채우는 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유족 측은 키 170cm, 몸무게 60kg의 윌리엄스와 체구가 비슷한 요가 전문가를 섭외해 동일 모델의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 400번을 시도했지만 가방 안에 몸을 구겨 넣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지퍼를 완전히 잠그고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죠. 실험 과정을 지켜본 한 전문가는 탈출 마술로 유명한 후디니도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유족 측은 아파트 거실에서 발견된 윌리엄스의 아이폰에서 통화 기록과 mp3 파일 등 내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과 여름에 보일러를 틀어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게 한 것도 범행 은폐를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13년 11월 윌리엄스가 직접 가방에 들어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모호한 입장문을 내놓으며 수사를 종결해버렸죠. 마틴 휴잇 당시 런던 경찰청 부청장은 대중의 반응을 의식한 듯 많은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묻게 됐다며 수사가 미완 상태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애매한 입장 정리는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부추기며 수많은 의혹과 루머를 생성했죠. 그중 하나가 윌리엄스는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뒤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부의 요원이 2006년 런던에서 일명 방사능 홍차로 암살당했던 사건이나 2018년 솔즈베리에서 전직 러시아 정찰 총국 대령과 그의 딸이 노비촉이란 화학무기에 음독된 사건 등이 러시아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었죠. 실제로 2018년 영국 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윌리엄스가 영국 비밀정보국 내에 잠입해 있던 러시아 스파이의 신원을 밝혀낸 직후 살해됐다는 주장이 실려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배후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윌리엄스가 사망 직전 도청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중 일명 클린턴 바디 카운트와 관련된 기밀을 알게 되었고 미국 국가기관이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살해했다는 주장입니다. 클린턴 바디 카운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에 연관된 사람들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음모론입니다. 실제로 적게는 33명, 많게는 90명까지 사망했죠. 사망자들은 대부분 정적이거나 부부를 취재하던 기자들이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수사는 종결되었고 더 이상의 증거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망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은 비밀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